짧은 시간에 미용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파실의 개선이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스파실을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용인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 미용실을 설치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7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미용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스파실을 설치하는데 그 작은 몇 가지를 놓쳐서 원래 취지, 즉 설치할 때의 취지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7가지를 정확히 알고 공사를 하거나 설치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미용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샴푸실이나 스파실은 헤드가 타올장이 있고 안쪽으로 놓여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스파실은 거꾸로 해라. 즉 헤드가 입구에 있고 고객의 발이 안쪽으로 가도록 설치하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께서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야 고객이 안락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시술자가 밖에를 컨트롤하면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스파켓슬 샘플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우드폼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자, 잘 만들었죠? 이렇게 보면 스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입구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헤드가 오도록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요 입구 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여러분이 시술하게 되어 있고 고객의 머리 그리고 고객의 발은 이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치를 해서 고객이 안락함을 누리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손님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유튜브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만은 일반 많은 미용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오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보면 미용실과 똑같이 룩스를 밝게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무진 밝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죠. 왜요? 라고 하면 염색 체크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염색을 체크할 때 있어서 이거를 측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매장에 조광기라는 걸 설치해서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편안함, 이 부분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공항 가면 편안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이유는 그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은 정말로 우리가 향기만큼이나 중요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조명을 설치할 때 천장에 설치하지 말고 보통 스파 도기가 65cm에서 일반 샴푸 도기는 90cm 정도 합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하단에서 40에서 45cm 정도의 밑으로 향하도록 조명을 때리면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옆에 나오는 이 샘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파 의자를 오른쪽에 여러분이 설치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형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들어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샴푸 도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이것이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고객이나 시술자 입장에서 편안해요. 그리고 손님을 왜 그러냐면 시술이 끝나고 나서 손님의 목을 받쳐서 일으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반대쪽에 있는 것보다 이 위치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만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입구에서 오른쪽, 그래서 입구도 중앙에 놓은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쳐졌고 오른쪽은 조금 손님이 커버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 정도 가려야 됩니다. 이때 보통 문에
이 폭이 90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걸 조금 더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폭을 60 정도로 줄이시는 것도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자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기 온수기를 여유 있게 써라. 보통 100리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120리터를 권합니다. 물 온도가 변화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충분히 쓰기 때문에 물은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손님이 연달아 있을 경우는 물 온도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0리터를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수구는 가급적이면 묻거나 아니면 옆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샴푸 도기를 오른쪽으로 밀으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벽면으로 하면은 뒤에서 의자를 앉거나 손님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출되도록, 즉 보이도록 설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스파는 고객도 편한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술자가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술자가 앉아서 시술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분이 시술자가 앉아서 해라. 적어도 40분, 1시간 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시게 되면 허리가 아픈다든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술자가 편안한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항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스파실은 매장 중에서도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니면 계산하면은 소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조용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스파실을 놓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이 동선이 너무 먼 아주 깊은 곳에서 설치해 놔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것은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샴푸실, 즉 스파실을 설정할 때 그냥 직수해서 연결해서 설치하지 마시고 그 샴푸, 스파도기 밑에다가 중간 밸브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고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원수를 잠그기 전에 중간 밸브를 잠궈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아주 섬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체크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라. 그 다음에 스파실은 여러분이 아로마나 램프나 특히 온장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기선을 뒷면과, 즉 시술자가 있는 곳과 고객이 발이 있는 앞부분에 동시에 콘센트를 하나씩 뽑아달라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팀 온장구를 놓을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를 또 하셔야 됩니다. 또 전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로마 램프를 켜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온장고, 스팀타월 필요하죠. 또 아로마 램프가 필요하죠. 또 블루투스를 켜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콘센트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스파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끼지 말고 조금 편안한 시술의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용실의 경쟁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이거로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경쟁되는 업소는 더 편안한 것으로 더 고급스러운 테크닉을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스파캐슬, 고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 스파 공간을 충분히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기 오면은 미용실 안에 하나의 성처럼 안락하고 편안하도록 여러분이 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드폼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천정과 사이드 부분은 조금 어둡게 조명을 해서 여러분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급격히 인플레이가 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돈의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도 작고 어떤 메뉴의 객단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스파라는 부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상담 받으셔서 뭔가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잠든 사이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시도 안주하거나 한시도 예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통해서 이 경쟁을 매일매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스팟실을 공사하거나 만들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7가지와 그 외의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키움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 키움 영상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